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튜브의 백악관 채널 영상을 보면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조금 논란이 된다 싶으면 편집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또한 기자들이 바이든에게 국경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자 스태프들이 기자를 쫓아내는 모습도 있죠. 또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군인으로 정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에도 바이든은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상원의원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한 것은 과거 영상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이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이름도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될 외교를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바이든이 백악관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시간주의 주지사이자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휘트머가 체포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미시간주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었던 지금은 정치권에서 나와 단순히 검사인 피터 루시도가 독자적인 수사를 한 것이죠. 미시간주의 주지사가 내린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에는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하며 이 사항에 조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일단 피터는 단순한 개인 검사에 불과했기에 여러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증거를 얻기 위해 정보에 접속할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거짓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미시간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 대해서 거짓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었다고 밝혀지게 된다면 미시간주의 주지사인 그레천 휘트머가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건 피터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시간주의 공화당 역시 지방법원에 코로나 관련 정보 발표에 대해서 정보들이 조작된 정보인지 진짜 정보인지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레천 휘트머의 문제는 코로나에 관련된 정보 조작이 아닙니다. 미시간주의 주지사는 일부 고령자 시설에 감염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을 받아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러한 결과 고령자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고령자가 고령자에게 코로나를 옮기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감염되어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행정명령을 잘못 내린 것이죠. 그래서 피터 루시도가 이 행정명령이 연방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등에 위반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시간주에서도 22년 중간선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을 예정이라 이것의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다음 상원의원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변호사인 제나 앨리스의 트위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버 드라이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버는 유럽권 미국에 있는 택시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편하시죠. 아마 제나 앨리스가 택시에 탄 것 같은데 거기서 택시 기사가 바이든 탓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가스,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생활이 힘들다. 지금까지 어떠한 대통령도 좋아한 적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좋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미국의 국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님 덕분에 정치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택시 운전사와 가지는 감정은 전혀 반대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분노한 서명문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위원회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노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돈도 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사진을 걸고 기부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으로 기부금을 걷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했죠. 여기서 라이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라이노는 Republican in name only의 약자로서 이름만 공화당원인 자들을 의미합니다. 라이노는 자신이 공화당 내의 온건파라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라이노의 정치 행위가 민주당 성향이거나 중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뒤에서는 록펠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리도 있어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들을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죠. 이러한 라이노들이 트럼프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걷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게 이를 중지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고 이러한 거부에 트럼프가 분노의 서명을 낸 것입니다. 여기서 공화당의 상원의원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인 릭 스콧과 트럼프 대통령은 큰 의견 충돌이 있죠. 22년 중간선거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릭 스콧은 모든 공화당 의원들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을 구별해서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리 상원의원 리사 머카우스키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노와 어중간한 정치인은 일절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라면서 자신의 사진과 이름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막대한 자금이 공화당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사용되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현재 공화당 내의 자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자금 이꼴 힘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자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자금을 억제하면 이러한 라이너들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너들의 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색으로 채울 생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맛조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조작이 한창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죠. 이에 정부는 이미 조작 원천적 불가능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특정 시위 이후에 특히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다는 말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LH 사건 역시 야당이 잘못했든 여당이 잘못했든 박정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누가 잘못했든 확실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관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맛조기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